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자,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한지영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수 좋은 날, 네, 위원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이게 적당이라는 게 없이 요새 많이 맞습니다. 빠지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가실 것 같아서 위원님의 인사이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전고점 경신 이런 거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일단 하반기에 우선 첫 거래부터 지금은 좀 불편하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위원님이 보시기엔 하반기를 생각했을 때 여러 이제 밴드 시나리오를 세우셨을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만약에 출발이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는 이럴 거다. 지금은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 기존 뷰는 안 바꿨고요. 코스피가 여름 기간 중에는 저는 10,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같이 또 월요일 지금 이번 주 7월 들어서 수요일 날이 7월 1일이었죠. 네. 수목 지금 이틀 동안에 조정이 되게 세게 나오고 오늘도 지금 목요일 날 조정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댓글에 뭐 민심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도 여기서 단순히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 속에서 중심은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여러모로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흔들리고 또 매수매도 사이드카 일상화된 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걸로는 아직 지수는 올라갈 만한 힘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우리가 버티고 가도 이 변동성들은 저희가 감내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보시면은 7,600 정도까지 밀렸는데, 네.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 시나리오를 저는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여름에 조금 쉬어갈 수는 있어. 네, 8월달, 9월달 정도도 쉬었다 갈 수는 있는데 실적 시즌 때 별로 나빴던 적들도 없었던 것 같고 7월달에는 특히 그리고 이번에 실적 시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우리가 이 변동성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투매에 동참하고 매도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실적하면 또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맞습니다. 이야기를 네.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 7일 날에 이제 잠정 실적.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 잠정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일단 잠정 실적 상으로는 그냥 숫자만 공개되는 거고 컨퍼런스 콜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숫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그 기대치는 지금 높게 더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이렇게 주가 조정이 있을수록 자연스럽게 이 기대치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2주 전에 저희가 그 마이크론을 보시면은 원래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 때나 지지난 분기 때 실적 보면은 실적 잘 나와도 주식시장 바로 주가를 알을 뺐습니다. 맞아요. 한 이틀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패턴들을 보면은 그 전부터 실적 기대감들로 주가가 신고가 경신하고 랠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6월 말에 마이크로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주가들이 다들 많이 밀렸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는 시장의 눈높이랑 심리를 결정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7월 달부터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주가로 봤을 때 고점 대비 거의 20% 정도 빠졌는데, 이 정도면은 이번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자연스럽게 20% 정도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저는 오히려 더 서프라이즈를 나오면서, 서프라이즈는 제가 봤을 때 기본값인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치는 저는 충족시켜 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는 그 레벨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75조냐, 네. 85조냐, 네. 아니면 그 이상을 바라보냐. 컨센서스가 보통 80조대로 그죠.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상회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과연 3분기라 내년도 거 추정치가 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26년 26년 연간으로 보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그냥 코스피 전체로 950조 정도 잡혔거든요. 저는 이거 1,000조 원대까지는 7월 달 안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익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주가가 흔들린다고 우리가 굳이 팔아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올 수 있죠. 아니 실적 좋다면서 왜
어제 오늘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출이 데이터가 그렇게 199% 잘 나왔는데 좋았는데. 왜 그렇게 빠지는 거냐? 이거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피크아웃이고 이제는 반도체 쪽들은 주도주로서 힘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게 워낙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반복이 되고 그 매수매도 사이드가 걸리고 또 지난주에는 서킷 브레이커 저희가 두 방을 맞았잖아요. 다들 좀 지쳐 있으니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으면은 어지간한 좋은 뉴스들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지 이 주식의 기본적인 펀더멘털 가격은 지금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데 그 가치, 실적 이거는 저는 오히려 시장의 중심을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이즈들이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 쪽들 보면은 그 지난주만 하더라도 애플이 이제 CXMT한테 그 메모리 CXMT 거 메모리 사용 요청했다던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메타가 이제 그 본인들의 잉여 컴퓨팅 파워라는 거 이거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면은 결국에 얘네들도 수요가 생각보다 덜하니까 남는 이제 에너지를 그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결국엔 돈을 벌려고 어떻게든 고육지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메타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게 시장에서 화제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 우리가 한 번 더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도 모르죠. 뿐더러. 네. 그런데 이거 사실 그 아마도 텔레그램이나 뭐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 진출한다라는 것들을 5월달에 주총에서 이미 언지를 줬었으니까 이거는 시장에서도 알고 있었던 재료인데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펀더멘털이나 메모리 가격의 메모리 사이클에 뭔가 훼손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내러티브가 살짝 흠집이 난 것 같아요. 그냥 빌미가 필요했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2분기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은 그 2분기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87% 정도가 올랐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두 배에서 세 배 갔어요. 한 개 분기 만에. 이 정도면은 다음 분기 시작하는 7월 초 때는 시장에서도 야, 이 지난 분기 때 우리가 많이 먹었고 이 주식들 많이 올랐는데 한 번 더 쉬어갈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메타의 이런 것들이 그 노이즈를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의 반도체주들의 주가 조정은 다분히 노이즈이고 오히려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으니까 늘 저희가 지난달 방송할 때 하더라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 이거였잖아요. 반도체 주가 올라갈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고. 지금 왔는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심리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 쉽지는 않죠. 그 쉽지는 않은데 그 중심을 잡아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 메모리 가격 꺾이는 신호들 나타나지도 않았고 수출 실적도 잘 나왔는데 이게 과연 수요가 꺾이고 공급이 과잉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주를 우리가 던진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 업사이드 리스크를 몇 번 맞을 확률이 더 있습니다. 당장에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있고 7월 10일 날에 그 SK하이닉스 ADR 상장. 그 7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SK하이닉스 본 실적에다가 M7 실적.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연두현님이 말해주시는 건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갈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네. 그렇지 못하다면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 기준이라고 하면 반도체들은 지금 실적을 우리는 한 번 더 믿어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쏠림 현상 뭐 이거는 뭐 디폴트 값이죠. 어차피 네, 주도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맞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순환매가 확산이 된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잠시 쉬어가니까 일부 이제 코스닥 지수, 코스닥 종목군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돌고 있죠. 네. 위원이 보시기엔 내가 보기엔 만약에 순환매가 돈다면 이쪽이 제일 그래도 나을 것 같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섹터로 몇 개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일단 증권주가 순환매의 대상으로 가장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 최근에 돌았었죠. 또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이 섹터들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령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증권주를 7월 달에 좀 가장 좀 세게 추천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데 이거 잠시만요. 이 그림으로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시장은 이 당연한 것들을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증권주를 제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증권 업종 지수랑 코스피 업종 지수 비교해 보면은 같이 붙어가죠. 네. 선행 후행 관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붙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특이한 게 이거 그 최근에 차트를 보면은 5월달 이후로 얘네들이 완전히 벌어졌죠. 코스피가 막 8천, 9천 이렇게 가는 와중에 증권주는 그 5월달에 고점 찍고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코스피랑 코스피랑 증권주랑 성과 격차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저는 거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탈동조화라는 현상은 주식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수익의 기회, 긍정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증권주가 못 가는 거는 어차피 증권주는 거래대금에 연동이 되는데 앞으로 장이 좋을 것 같냐? 거래대금 곧 피크아웃 할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들도 있고 이미 올해 초에 얘는 증권주 많이 땡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더 굳이 땡길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의 좀 생각들이 증권주의 부진으로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저는 좀 아직은 뭐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도 저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도 저는 바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시장에서 확산이 되면은 이거는 거래대금 늘리는 걸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한 번 더 그 퍼포먼스를 낼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같은 조정에 증권주들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때 저는 증권주 담아 보면은 오히려 더 최근에 그 부진했던 본인들의 계좌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죠. 증권지와 지수는 그동안에 거의 같이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이게 격차가 벌어졌으니 네, 그 격차가 수렴이 될 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걸 이용을 해보는 게 그쵸. 현재로서는 가장 좋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증시가 지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네. 입장이라서 이제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는 저도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그리고 같고 증권주도 보면 그 반도체 솔직히 다들 반도체 사는 게 실적을 열어보면은 반도체가 제일 좋죠. 반도체 증가율 자체가 뭐 700%, 800%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반도체 사는 건 맞는데 반도체 이외에도 힘을 내고 있는 주식들이 저는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시점부터 그 12개월 뒤에 영업이익 이 얼마나 증가할 건지 이거를 한번 업종별 비교를 해봤는데 반도체는 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반도체 이외에도 실적이 나오는 게 IT 하드웨어 이것도 사실상이 반도체죠. 삼성전기 때문에 AI 쪽이니까 그런 거 말고 증권이나 건강관리 그다음에 요즘에 좋아하시는 백화점주, 소비재주 이 주식들 또 호텔 이런 주식들은 저는 계속해서 그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다른 섹터들 중에 눈에 보는 거는 다들 뭐 테크 쪽들이나 성장주 쪽 이런 컨셉들을 많이 보지 요즘에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주식들 철강 화학 그다음에 뭐 비철금속 이 주식들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재미도 없고 워낙 눌려 있고 근데 저는 여기도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나빠질 거 없다라는 인식 때문에 추정치들은 올라오고 있는 게 통계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거의 160조 정도 지금 네. 연초 이후로 코스피를 팔았는데 그 160조 중에서 150조가 사실상이 반도체고 그 외 나머지 주식들은 별로 안 팔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는 주식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들이 어떤 주식들을 사는지를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면은 철강, 비철금속, 화학, 운송 그 전형적인 그 시클릭과 가치주 많이 쩔어 있는 주식들 이러한 주식들을 이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반도체 그렇게 파는 와중에 이걸 왜 이렇게 팔까라고 보면은 순환매에 대해서 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순환매가 돌기에 괜찮은 환경이라고 느끼는 게 5월달, 6월달에는 다들 너도 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 물산, 생명 이 주식들만 사러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만한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좋은 판단이었다 보는 게 사후적이긴 하지만 5월달,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는 $100 넘고 연준이 긴축할지도 모른다는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는 그러면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쟁 불확실성과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다들 뭐 유튜브에서 보면 실적주만 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유가 같은 경우는 $60 내려왔고 또 금리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업종 선택의 폭들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심은 예전에는 거의 시장의 민심은 반도체에만 갔다면은 지금은 이제 다른 업종들로 갈 수 있는데 그 업종들 중에 요즘에 외국인 수급이랑 연관지어서 봤을 때 시클리컬 주식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